지금부터 제가 어마어마한 아주 특별한 부품을 하나를 어제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짜잔! 봐! 어마어마하지? 네. 쏘갔지롱. 자, 이것이 아니고, 짜잔! 뭐지? 요거. 아하. 요것입니다. 자, 저봐. 미안하지만, 너가 아니여. 그죠? 이 친구가 아니고,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이거 아니라니까. 좀 있어봐. 니 좀 기다려.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니까. 움직이지 마. 네. 젠2입니다.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젠2에는 3600, 3600X, 3700X, 3800X 그리고 3900X 숨겨져 있는 3950X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는 3600 라이젠 젠2 CPU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가 왜 특별하고 어제 했던 3900 갖고 안 하고 왜 3600으로 젠2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는지 그거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젠2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리뷰니까 잘 알고 계시는 거에 더해 가지고 조금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2는 5, 7, 9 계열로 지금 나눠져 있죠. 5에는 3600과 3600X가 포진되어 있고 7 계열에는 3700, 3800X 그리고 9에는 3900X 그리고 숨겨져 있는 3950X가 출시 미정인 제품이 이렇게 나와져 있죠. 각각의 스레드를 보면은 이 친구들이 코어하고 스레드를 봤을 때 스레드가 코어의 2배라고 보면은 외우기가 쉬우실 거예요. 6코어의 12 스레드, 7은 8코어의 16, 9 계열은 12코어의 24 스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3950은 엄청난 코어와 스레드가 따로 나오고 있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텔의 9900K 같은 경우에 8코어 16 스레드가 나오고 있죠. 8코어 16 스레드가 나오고 있는데 3900X 같은 경우에 12에다 24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뭐 클럭이 가장 컴퓨터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긴 하지만 9900K 같은 경우에는 3.6 클럭이 나오고 있는데 3900X 같은 경우에는 노멀 상태에서 3.8 부스트를 시키면은 최대 4.6 클럭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3600 노멀 같은 경우에도 클럭이 무려 3.6에 부스트 클럭이 4.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시 같은 경우에도 L2 캐시와 L3 캐시가 L2 캐시 같은 경우에는 3메가, L3 캐시 같은 경우에는 32메가가 나오고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인텔의 8700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이라고 보시면은 3600의 성능을 가늠하고 추측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2600보다는 조금 상이하는 가격이긴 하지만 2600을 대체하게 될 3600 젠2 노말이 8700하고 이 이상한 이런 현상이 나와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실제 게임에서 그리고 일상 OA 작업에서 그 다음에 그래픽 작업에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는 일반 사용자들의 리뷰가 나와야 되지만 그게 나오지 않은 수치적인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굉장히 파워풀한 친구들이 나오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출 수 있는 멋진 아소스 ROG 크로스헤어 8 히어로 와이파이 버전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다른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 이거 너무 큰데 좀 거들어져 누가 와서. X570 칩셋은 조금 이때까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칩셋 자체의 개발에 AMD가 아주 깊숙이 직접 설계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 자,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할게요. 정확한 모델명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소스 붙여야 돼요. 아소스 ROG 크로스헤어 8 히어로 와이파이 버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X570이나 X470, 450도 젠2에서 동일한 성능의 CPU 속도를 보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수스나 일부 쪽에서는 320 보드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젠2까지 지원이 되는데 다른 제조사들도 따라올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A320 보드는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젠2가 되는지는 아마 조만간에 다 될 것 같기는 합니다. 470 보드가 있는데 570 보드를 따로 나온 이유는 뭐냐? 물론 이제 새로워진 CPU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지가 어쩔 수 없이 젠2는 코어와 스레드가 획기적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 피나클리치에 비해 가지고 ROG 크로스헤어 8 히어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원부 페이지가 하나 둘 셋 넷 16개죠 14 더하기 2로 되어 있어요. 14 더하기 2의 전원부 페이지가 무슨 뜻일까? 그냥 16이라고 하면 되지.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8 더하기 4도 있고 14 더하기 2도 있고 하는데 14 더하기 2는 정확하게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중에 14개의 페이지는 14개의 전원부는 CPU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램이라든가 메인보드 칩셋을 담당하는 전원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 플러스 2, 8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젠2 3600X가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온 보드를 잠깐은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USB가 굉장히 막강해졌어요. 눈에 보기에도 일단 10개 이상의 USB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무선 랜 카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살짝 덮고 이야기를 할게요. 옵테인 메모리 같은 경우도 옵테인 메모리 3라고 해가지고 메모리 성능을 좀 향상시킨 그런 옵테인 메모리가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전압의 옵테인 메모리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전압이라는 건 아무래도 발열에서 좀 유리하다는 뜻이 될 거고, 그러면은 지속적인 성능이 유지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칩셋 히트싱크, 요거는 570 시리즈에 공통적으로 지금 물론 모든 사양은 아니지만 좀 프리미엄급이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이 X570은 이 팬이 기본적으로 다 같이 달려 나오나 봐요. 이거 한번 분해를 해 볼게요. 여기 요렇게 칩셋에 쿨링팬이 기본적으로 다 달려 있습니다. 아직 저가형 보드를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이 쿨링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지금 한 6만 시간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6만 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 쓰면은 1년에 1000시간, 360, 1년에 1000시간, 10년에 10,000시간, 60년. 하루에 3시간, 2시간 쓰면 60년을 쓸 수 있네요. 내구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젠2의 3D 마크 점수도 중요하고 요거를 장착을 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NVMe에도 쿨링 패드가 다 되어 있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최대 64기가까지 지원하는 4세대 모델 슬롯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짱짱한 친구들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주인공, 이건 이제 자꾸 자, 장착을 해가지고 3D 마크도 한번 돌려보고, 지금 이제 장착되어 있는 부품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젠 5 3600에 메모리 16기가, 뭐 그래픽카드는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테스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1050을 장착하였습니다. 하나, 둘, 셋. 3600의 피지컬 스코어가 생각보다는 나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젠2의 가장 기본 모델인 3600이 피지컬 점수가 1.5지라는 2만 점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대만 컴퓨텍스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보신 분들 말에 의하면 리사수님이 젠2하고 5700, 5700XT를 발표할 때 굉장한 자신감으로 발표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신감이 실제 성능에서도 구현이 잘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3600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 이유는 그겁니다. 젠2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실제 판매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3600과 3600X가 중심 판매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랜저나 제네시스가 아니고 소나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공개된 가격이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그 가격인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나오는 피나클리치 2600보다 조금 상회하는 그런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스레드나 코어나 클럭을 봤을 때 2600하고는 비교하기가 조금 힘들 만큼의 성능이, 좋은 성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젠2가 3900이나 3700도, 3800도 물론 중요한 위치를 잡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실제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부분은 3600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립을 할 때도 2700X보다는 2600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젠2 입장에서도 AMD 입장에서도 고사양 컴퓨터를 위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할 가능성이 있는 3600의 성능에 많이 집중을 해주신 그런 느낌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8700하고 비교될 수 있는 성능이 나와버렸는데, 이런 가격대로 이제 3600이 출시가 되어 버린다는 것은 경쟁자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쟁사도 조금 소비자 지향적인 그런 모델이 나와줬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저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유튜브 분들이 3700X, 3800X, 3900X 리뷰를 해주시겠지만 그런 리뷰들을 많이 보시고, 또 젠2에서 나에게 필요한 카테고리는 어떤 건지, 5인지 7인지 9인지를 잘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3600에 대한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예고드렸다시피 계속 7월 초에는 계속 이런
신제품 리뷰 영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은 영상을 올리실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